최근 한국이 계속해서 선방하자 일본이 결국 최후의 수단을 써버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심각성을 느낀 미국 CNN도 해당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전쟁과도 연관되어 있어 주변국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면서 훈련을 둘러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은 23일 일본이 9월 중순부터 육상자위대 소속 병력 10만 명과 차량 2만 대, 전투기 120대 등을 동원, 전국에서 작전 준비 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육상자위대 제2사단의 훈련 현장 동행 취재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단은 방어 전투 훈련을 위해 주둔지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서 2000km 떨어진 남부 규슈 오이타현 히주다이 훈련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병력은 9월에 훈련장에 도착한 이후 수주일간 병참시설과 사령부 등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시설은 위장막으로 엄폐됐으며 일부 시설은 지하에도 지어졌습니다. 사단장인 도가시 유이치 육장은 최근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라며 육상자위대는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안보 환경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CNN은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육상자위대 관계자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요코다 노리코 육상자위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작전 수행 능률과 저지력, 대응력 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코다 대변인은 남서부 지역에 대한 군사 배치와 훈련은 육상자위대의 주요 임무라며 우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자위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전례 없이 삼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육상자위대는 훈련이 특정 적대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은 훈련장의 지형 등이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등 일본 남쪽 해안 지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주다이 훈련장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중에는 각본 없는 모의 전투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단은 공격과 방어 두 팀으로 나뉘어 상대 팀을 공격하거나 응급처치하는 훈련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에선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하는 모의총이 이용됐고 군복과 탱크, 차량 등에는 적에게 타격을 받았는지 알려주는 센서가 달려 있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입지가 주변국들에 비해 좁아지고 있으므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했습니다. 성 김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4일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관여 아이디어 모색을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노규덕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혼자 군사놀이를 할 동안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실전 군사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최근 평양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러우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진전을 만드는데 역효과를 낸다며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인근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도발과 그 외 불안정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추가로 김 대표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파트너로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며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양국이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은 없으며 개방되고 자유로운 안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건 머저리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현재 외교 행보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여명은 24일 천하의 머저리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일본에서 기시다가 수상으로 취임한 날에 제일 먼저 축하 편지를 보내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구걸에 나섰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은 통상 북한이 문 대통령을 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온갖 냉대와 수모를 당하고도 관계 개선을 바란다라고 말하며 취임 기자회견 때 한일 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점,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미국과 호주, 인도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어진 점을 이유로 일본이 남조선을 하대하며 냉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비꼬아 말한 것이지만 북한 역시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일본과의 외교는 전혀 필요 없으며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외교적 한계에 맞닥뜨리고 일본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쟤네는 한국을 맨날 불바다로 만든다고 난리던데 언제쯤 현실이 되려나? 그 전에 일본이 먼저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 같던데 아무리 최첨단의 장비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직장 예비군의 정신을 가진 군대에는 한계가 따르는 법이다.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 18척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한국 침략하려고 준비하네. 어디 한번 들어와봐. 지도에서 너희 섬나라를 지워버려 줄 테니까. 그래, 열심히 뛰어봐라. 조만간에 한판 붙어야지. 일본 정벌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은 듯하네. 누리호 발사하니까 뜨끔했나 보네. 이젠 우습지도 않다. 쟤네도 탄피수거 파우치를 달고 훈련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냐. 군인은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 물론 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라가 지켜진다. 불법 아니냐. 미국은 뭐하냐. 이러지 마. 나 무서워. 이러면 너희들 다 죽어. 세계 최강의 분노와 결기로 가득 찬 피식민지였던 대한국과 대한인을 잘 모르면서 우습게 보고 까불겠는가. 독도를 뺏으려다 대마도를 넘어 너희 본토가 가차없이 유린되어 초토화될 줄 모르겠느냐. 쟤들이 모의 서바이벌 훈련에서 나중에 실수로 총에 실탄이 들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기적의 아저씨들. 왜 실탄 사격 안 하고. 연습 때도 실탄 쐈는데 다친 사람 한 명도 없고 대단해요. 난 이제 민방위도 아닌 나이지만 외놈들과 전쟁이 나면 참전할 것이다. 누리호 보고 급히 연필로 매뉴얼 새로 썼나 보네. 매뉴얼 바뀌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 열심히 해라. 나중에 붙어서 작살나면 위안거리라도 있어야 되니까. 동네 민방위에게도 털릴 자위대. 전쟁 나면 자위대 20%는 출근 안 함. 전력 손실은 그 배임. 지금까지 일본의 난데없는 군사훈련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